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7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능평가 1번 문제 스타일 작업부터 할 건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두 문장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문제 번호 1 뒤에 엔터를 치고요. 내용 이렇게 입력한 후에는 입력된 문장 범위 잡아서 스타일 작성하겠습니다. 스타일의 단축키는 F6이고요.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서식 탭의 목록 단추 눌러서 스타일 메뉴 클릭해도 되고요. 자, 블럭 잡은 범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스타일 메뉴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듭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단추 눌러서 스타일의 이름은 조건대로 밤이라고 입력합니다. 문단 모양부터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문단 모양 단추 눌러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첫 줄 들여쓰기 20포인트 설정합니다.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이제 글자 모양 설정할 건데요. 자, 글자 모양을 설정할 때는 언어가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지는 속성부터 변경합니다. 그래서 크기 10포인트고요. 장평은 105%, 그리고 자가는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제 글꼴 변경합니다. 글꼴은 언어에 따라서 다른데요. 언어가 한글일 때는 글꼴은 도둠이고요. 언어가 영문일 때는 글꼴은 궁서입니다. 설정 누릅니다. 자,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누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설정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가진 밤이라는 스타일이 스타일 목록에 추가가 되었고요. 자, 설정 단추를 누르면 밤이라는 스타일이 저희가 범위 잡은 두 개의 문장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스타일 작업 끝났으니까 R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2번 표 작업하겠습니다. 문제 번호 2 아래에 표 만드는 단축키 Ctrl NT 누르거나 혹은 입력 탭에 표도구 클릭해서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표의 줄수와 칸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수는 가로줄이니까 5줄이고요. 칸수는 세로줄이니까 6칸이 되겠습니다. 줄수 5고요. 칸수는 6입니다.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내용을 입력할 때 여기 연도처럼 이렇게 일씩 차례로 증가하는 값들이 있다 그러면 2011년과 2012년 두 칸만 입력하고요. 나머지 두 칸은 한글의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는데요. 자, 연도는 2011년과 12년 두 개만 입력했습니다. 나머지 칸들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설정한 후에 자동으로 채우는 단축키는 A입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채우기에 표 자동 채우기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건을 보면서 표 편집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표 전체 글꼴 설정입니다. 표 전체 범위 잡고 글꼴은 서식 도구 상자에서 도둠이고요. 10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러면 표 모두 범위 잡고 문자 가운데 정렬부터 합니다. 그리고 숫자 부분만 잡아서 오른쪽 정렬합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 범위 잡을 때 합계란도 같이 잡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셀 배경 노란색 지정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배경색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범위를 잡은 후에 셀 배경색을 지정하는 단축키는 C입니다. 그래서 C 누르거나 아니면 표 탭에 셀 배경색 도구 눌러도 됩니다. 자, 이제 조건 4인데요. 조건 4는 합계란,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요.
캡션 기능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합계 구해 보겠습니다. 네, 합계 값이 표시될 칸과 계산에 사용될 값들 모두 다 잡고요. 마지막 합계란은 출력 형태에 보면 대각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자동으로 합계를 내는 단축키 Ctrl Shift S입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블럭 계산식 아래에 블럭 합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캡션 삽입하겠습니다. 캡션을 삽입하는 단축키 Ctrl NC이고요. 단축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표의 테두리 부분을 클릭해서 표가 선택이 되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릅니다. 캡션 넣기 메뉴 클릭해서 자, 자동으로 캡션의 번호가 삽입이 되면 지워버리고요. 출력 형태처럼 캡션의 내용 입력합니다. 캡션을 입력하고 나면 반드시 글꼴 설정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캡션 이렇게 범위 설정해서 서식도구 상자에서 조건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 전체 글꼴로 바꿔줍니다. 글꼴은 도둠이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출력 형태에 보면 캡션이 오른쪽과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른쪽 정렬을 하고요. 자, 위쪽으로 옮기는 거는 표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표 셀 속성 메뉴에 들어가서 여백 캡션 탭에 캡션을 위쪽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조건 5는 출력 형태대로 선 모양 변경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표의 바깥쪽 이중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표 전체 범위 잡은 후에 표의 테두리 변경하는 단축키는 L입니다. 단축키 L 기억이 안 나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눌러야 됩니다. 메뉴를 여러 번 클릭해야 되죠. 그래서 셀 테두리나 혹은 셀 배경을 지정하는 단축키 L과 C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선이고요. 자, 우리 바깥쪽 이중선으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줄의 아래쪽 이중선 변경합니다. 범위 잡은 후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 L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칸, 첫 번째 열의 오른쪽 이중선 변경하겠습니다. 단축키 L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합계란 마지막 칸 대각선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블럭 잡아서 테두리 그리는 단축키 L 눌러서 이번엔 대각선 탭입니다. 수응 종류는 실선이고요. 대각선의 모양은 X자 형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혹시 지금 우리가 그린 표와 다른 점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자, 다른 점이 없으면 동일한 형태의 표가 그려졌으면 이제 표를 아래쪽으로 한 2줄 정도만 늘려주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2번만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작업 끝났습니다. 차트 작업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합니다. 이제 차트 작업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차트에 포함될 표의 내용을 범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자, 표에서 차트의 조건 1에 보면 자, 표 내용에서 연도별 선유도와 노들섬과 뚝섬의 값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표에서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차트에 포함될 영역입니다. 그러면 표에서 노란색 지정되어 있는 범위 잡은 후에 차트를 만드는 메뉴는 현재 표 탭에 차트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만들기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차트는 만들면 표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차트 클릭하면 차트 탭 표시되고요. 차트 탭의 오른쪽에 글자처럼 지급 체크합니다. 표 아래쪽으로 차트가 이동되고 나면 표의 조절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차트의 크기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조건 2부터 차트 종류부터 변경할 건데요. 차트를 편집하려면 차트 부분 더블 클릭해야 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마법사 실행합니다. 차트 마법사의 1단계에서는 차트의 종류를 설정하는데요. 조건 2에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첫 번째 차트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범 내 요소와 X축의 이름표가 혹시 위치가 바뀌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방향을 바꾸고요. 자, 동일한 위치에 표시되어 있으면 다음 버튼 그냥 누릅니다. 자, 이제 제목 입력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 X축의 제목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과 Y축의 제목만 입력하도록 합니다. 제목 입력이 끝나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이제 조건 3부터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의 서식을 변경할 건데요. 차트의 구성 요소들의 서식을 변경할 때는 해당하는 요소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 제목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글꼴은 굴림이고요. 진하게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입니다.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고요.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입니다. 자, 출력 형태에 보면 차트 제목의 테두리가 글자와 좀 간격이 있죠. 그래서 차트 제목 한 번 더 클릭해서 조절점 좌우로 늘려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Y축의 제목 바꾸겠습니다. 단위 100명 되어 있는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꼴은 굴림을 설정하고요. 속성은 보통이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우리 Y축의 제목이 가로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차트에는 제목이 세로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 방향은 가로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Y축의 이름표, 눈금 값들 부분 더블 클릭해서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리고 보통이고 글자 크기 10포인트입니다. 이제 X축의 이름표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 보통의 10포인트. 마지막으로 범내 서식 변경합니다. 범내 부분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도 변경합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범내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을 한 줄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트의 편집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고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와 혹시 다른 점은 없는지, 아직 수정이 안 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눈금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와 차트 간격을 조금 떼고 싶다. 그러면 차트만 표에서 조금 간격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뒤쪽에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고요. 엔터 한 번, 두 번 정도만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 끝났고요. 다음 수식 작업 넘어가기 전에 R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기능평가 2의 3번 문제 수식 작성하겠습니다. 문제번호 3 뒤에 엔터 한번 치고요. 첫 번째 수식 문제번호 21 입력합니다. 문제번호 입력할 때 여러분들 수식 편집기에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이제 수식 편집기 실행할 건데요. 입력 탭에서 수식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 Ctrl N M 눌러도 되겠습니다. 수식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 수식 문제 1번부터 작성을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분수 입력해야 되네요. 분수 클릭해서 분자에 대문자 F 입력하고요.
자, 분모로 커서 이동하기 위해 탭키 눌러야 되죠. H 입력해서 아래 첨자 E 입력하고요. 다시 탭키 눌러서 한 번 더 탭키, 이퀄 입력한 후에 자, 대문자 I와 아래 첨자 E, 그리고 탭키 눌러서 K, 그리고 아래 첨자 1 입력합니다. 자, 다시 탭키 누르고 이제 분수 입력합니다. 분수 클릭해서 분자에 대문자 I, 아래 첨자 1, 그리고 탭키 누르고 한 번 더 탭키 눌러서 분모로 이동한 후에 소문자 D 입력하고요. 탭키 눌러서 이퀄 입력, 자, 2 입력하고요. 곱하기는 연산 논리 기호에 있습니다. 눌러서 곱하기 기호 클릭한 후에 10 입력하고요. 마이너스 7은 위첨자죠. 위첨자 마이너스 7. 탭키 눌러서 항목 이동한 후에 분수 입력합니다. 분수 클릭하고 대문자 I, 아래 첨자 1, 그리고 탭 눌러서 대문자 I, 아래 첨자 2 입력합니다. 탭키 두 번 눌러서 분모로 이동한 후에 소문자 D 입력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식 1번 문제 작성 끝났습니다. Shift ESC 누르거나 혹은 넣기 단추 눌러서 수식 편집 완료합니다. 자, 수식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거나 혹은 잘못된 기호 입력하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수식 확인한 후에 잘못 입력된 기호가 있다 그러면 수식 부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제 수식 문제 2번 작성하겠습니다. 문제 번호 2 입력하고요. 자, 수식 편집기 실행합니다. 입력 탭에 수식 도구 혹은 컨트롤 N 눌러서 수식 편집기 실행되면 가장 처음에 있는 기호는 장식 기호에 있습니다. 장식 기호 눌러서 첫 번째에 있는 기호 클릭하고요. 자, 커서 있는 곳에 S 입력합니다. 탭키 눌러서 이퀄 입력하고요. 자, 분수 클릭하고요. 자, 분자 부분에 다시 장식 기호 눌러서 첫 번째 기호 선택하고 R 입력한 후에 아래 첨자 2고요. 자, 탭키 한번 누르면 아래 첨자 벗어나는 거고요. 한 번 더 눌러야 장식 기호 벗어납니다. 마이너스 다시 장식 기호 눌러서 첫 번째 기호 그리고 R 아래 첨자 1 입력합니다. 자, 탭키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야 분모로 이동합니다. 자, T 눌러서 아래 첨자 2, 탭키 누르고 마이너스, 자, T 아래 첨자 1입니다. 탭키 한 번, 두 번 누르고요. 이퀄 입력하고요. 다시 분수 클릭입니다. 자, 이번에는 델타인데요. 델타는 그리스 대문자에 있습니다. 그리스 대문자 눌러서 기호 선택하고요. 자, 다시 장식 기호 눌러서 첫 번째 기호 선택하고 R 입력합니다. 탭키 두 번 누르고요. 다시 델타는 그리스 대문자에서 기호 선택하고요. T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수식 문제도 작성이 끝났습니다. Shift ESC 누르거나 넣기 단추 눌러서 수식 편집 완료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평가 2의 3번 문제 수식 작업 끝났습니다. 다음 그리기 작업 넘어가기 전에 R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4번 그리기 작업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릴 그림 중에서 가장 먼저 그려야 될 도형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탭에서 개체 도구 직사각형 클릭한 후에 적당하게 드래그 합니다. 자, 이제 이 사각형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의 크기와 색상 변경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사각형의 크기는 너비가 135고요. 높이도 135입니다. 실수로 크기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색상은 조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그려야 될 도형은 여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선택해서 다시 또 적당하게 드래그한 후에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크기 변경합니다.
사각형 크기 너비는 135고요. 높이 135입니다. 네,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해야 되고요. 모서리가 둥근 형태니까 선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입니다. 채우기 탭에서 조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면색은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적당한 위치로 변경을 하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적당하게 위치 변경하도록 합니다. 이제 제목 글상자 글입니다. 그래서 도형 중에서 가로 글상자 클릭해서요. 드래그한 후에 커서가 생기면 제목 입력하도록 합니다. 제목 입력하고 나면 먼저 글상자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개체 속성 메뉴 클릭하고요. 기본 탭에서 글상자의 크기는 너비가 120이고요. 높이는 15mm입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해야 하고요. 글상자의 모양을 보면 모서리가 반원 형태입니다. 선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반원이고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 검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검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색상 설정하고요. 자, 입력되어 있는 제목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3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은 흰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글상자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키고요. 이제 제목 글상자 아래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합니다. 입력 탭에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그림의 위치는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 폴더고요. 윈도우 7은 라이브러리 아래에 문서 아래 ITQ 아래에 픽처 폴더입니다. 삽입해야 될 그림은 로고 1.jpg입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형태로 바뀌면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그림 그리도록 하는데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도형 아래쪽으로 숨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했는데 그 그림이 아예 숨어서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배치 그룹에서 여기 글 앞으로라는 속성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드래그 했는데 그림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더블 클릭해서 바로 속성 들어가도 됩니다. 자, 개체 속성에서 그림의 너비 먼저 40mm고요. 높이는 3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그림이 도형 뒤에 숨었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설정합니다. 그림 탭에서 이제 그림 효과는 조건에 있는 것처럼 회색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그림도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하고요. 자, 이제 글상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는 입력 탭에 목록 단추 눌러서 개체에 글맵시 클릭해도 되고요. 입력 탭에 보면 글맵시라는 도구 있습니다. 글맵시 도구 눌러서 다시 맨 하단에 있는 글맵시 메뉴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안에 지워버리고 밤섬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글맵시의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맵시 모양은 출력 형태처럼 되려면 역갈매기형 수장입니다. 자, 글맵시 더블 클릭해서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글맵시의 너비는 50mm고요. 높이는 40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해야 하고요. 자, 글맵시의 글꼴 파랑색입니다. 글맵시는 글자 색상을 채우기 색으로 변경하죠. 채우기 탭에서 면색이 정확하게 파랑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글맵시 도형 아래에 숨었네요. 원래는 더블 클릭했을 때 개체 속성에서
본문가의 배치 글 앞으로 설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안 하고 설정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개체 속성에서 글 앞으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뭐 그렇다 해도 글맵시 탭에 배치 그룹에서 글 앞으로 속성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고 그림 옆으로 적당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도형 그리겠습니다. 보면 자, 이 세 개 도형 중에서 가장 먼저 그려야 될 도형은 숫자 1이 적힌 도형 아래쪽에 위치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먼저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탭에서 개체 도구에서 직사각형 눌러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더블 클릭해서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크기는 너비가 10이고요. 높이도 10이고 크기 고정 체크합니다. 자, 사각형 모양 모서리가 둥글었습니다.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이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면색은 조건에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색깔로 변경해 주시고 자, 이제 숫자 1이 적힌 도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해서 드래그 한 후에 더블 클릭해서 크기 변경합니다. 기본 탭에서 너비는 12mm고요. 높이도 12mm.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채우기 색 변경합니다. 채우기 색은 조건에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색이 정확하게 흰색인지 하향인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 도형에 이제 숫자 1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상자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도형을 글상자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 탭에 글자 넣기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커서 표시되면 숫자 1 입력하고요. 숫자 부분 범위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고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줍니다.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글상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글상자 그린 후에 자, 커서 표시되면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나면 먼저 글상자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개체 속성 메뉴 클릭하고요. 자, 선 탭에서 선의 종류 바꿉니다. 선 종류는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의 점선은 조금 길쭉한 점선이죠. 그러면 파선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채우기 탭에서 자, 면색은 투명입니다. 그러니까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해야 하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부분 범위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궁서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고요. 이제 2번과 3번 도형 그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도형 3개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1번 도형 3개 범위 다 잡아서 아래로 복사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도형 탭에서 개체 선택 클릭하고요. 그래서 3개의 도형이 다 포함되도록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넓게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3개가 선택이 되면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고 아래로 2번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 보고 도형의 배치 적절하게 하고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도형을 복사하고 배치하는 게 조금 불편한 작업이라 개체 묶기를 한다. 그룹으로 묶어서 혹시 복사를 하고 배치를 한다 그러면 자, 작업이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개체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현재 4번 그리기 작업에서 도형이 그룹으로 묶여 있으면 0점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안에 도형 안에 각각 내용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내용 변경하고 나면 나 이제 숫자 도형 아래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들의 색상도 임의의 색으로 각각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자, 도형 안에 색상 변경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채우기 탭에서 변경해도 되지만 도구 상자에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도형 탭에 채우기 도구 눌러서 적당한 색으로 변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에 보면 그림에 하이퍼링크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의 제목에 책갈피를 삽입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출력 형태를 보고 조건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제목 입력하고 나면 제목 앞에 커서 놓고요. 자, 조건대로 책갈피 삽입할 건데요. 입력 탭에 책갈피 클릭하고요. 자, 책갈피의 이름은 밤섬이라고 지정합니다. 자, 제목 앞에 이제 책갈피가 삽입이 되었고요. 자, 다시 4번 문제로 돌아와서 그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합니다. 자, 그림에 연결할 대상은 책갈피의 밤섬이죠. 제대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른 곳 한번 눌러서 선택 해제하고요. 자, 그림에 다시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표시가 나오고요.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책갈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 그리기 작업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R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하겠습니다. 제목 아래에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입력하고 나면 이제 머릿말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은 쪽 탭에 목록 단추를 누르면요. 머릿말 꼬리말 메뉴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NH 누르셔도 되고요. 자, 만들기 눌러서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머릿말 입력하도록 합니다. 머릿말 입력 끝나면 머릿말 글자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머릿말 입력이 끝나고 나면 머릿말에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범위 잡아서 글꼴은 서식 도구 상자에서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크기는 10포인트고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입니다. 머릿말 편집이 끝나면 닫기 버튼 눌러서 본문 편집으로 돌아오고요. 이제 제목 편집하겠습니다. 제목 범위 잡아서 먼저 글자 속성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하게고 가운데 정렬까지. 자, 우리가 책갈피는 이미 방금 전 4번 그리기 작업에서 삽입을 해놨죠. 이제 덧말 넣겠습니다. 다시 범위 잡아서 입력 탭에 덧말 도구 클릭하고요. 자, 덧말란에 출력 형태대로 내용 입력합니다. 덧말 입력한 후에 덧말의 위치가 위인지 확인하고요.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첫 글자 장식하겠습니다. 서자 이렇게 범위 잡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단 아무데나 커서를 놓고 자,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메뉴는 서식 탭에 있습니다. 서식 탭에 목록 단추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 클릭하고요. 자, 문단 첫 글자의 모양은 두 줄입니다. 두 줄이고 글꼴은 조건에 있는 것처럼 도둠으로 설정합니다. 면색은 노랑이고요.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오른쪽에 그림 넣도록 합니다. 그림 넣는 거는 입력 탭에 그림 도구 클릭해서 자, 픽처 폴더에서 그림 파일은 그림 4.jpg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형태로 바뀌면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그림을 삽입하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그림은 맨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자를 건데요.
그림 탭에 자르기 도구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이제 그림 더블 클릭해서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그림의 너비는 40이고요. 높이 30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여백 캡션 탭에서 그림의 바깥쪽 여백 왼쪽 2mm 설정합니다.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적당하게 그림의 위치 변경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의 위치를 변경할 때 드래그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하시게라는 글자 뒤에 각주를 입력하겠습니다. 각주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 탭에 각주 도구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각주 번호가 삽입이 되었는데요. 출력 형태와 다른 번호이기 때문에 번호의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눌러서 번호를 고칠 건데요. 만일 각주의 번호가 가로 형태의 번호다 그러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말고 번호 모양 눌러서 번호를 고치면 좋겠습니다. 만일 각주의 번호가 가로로 끝나는 형태의 번호다 그러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도구 말고 번호 모양을 눌러서 모양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눌러서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가나다 형태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각주 번호 뒤에 출력 형태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각주의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조건엔 없지만 반드시 각주를 기본 글꼴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각주 부분 다 범위 잡은 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기본 글꼴인 바탕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닫기 버튼 눌러서 각주 편집 끝내도 되고요. 본문에 아무데나 눌러도 다시 본문 편집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제목 변경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 제목 이렇게 범위 잡은 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자, 기호 빼고 글자 부분만 잡아서 음영색 설정할 건데요. 음영색은 서식도구 상자에 없습니다. 단축키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변경하겠습니다. 자, 기본 탭에서 음영색은 파랑이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입니다. 이제 문단 번호 삽입하겠습니다. 번호가 표시가 될 목록들 다 범위 잡은 후에 문단 번호는 서식 탭에 있습니다. 서식 탭에 글머리 그룹에 문단 번호의 목록 단추 눌러서 출력 형태와 같은 번호의 모양을 고릅니다. 1수준이 방가로 1, 2, 3이고요. 2수준은 방가로 가나다. 세 번째 모양이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이네요. 자, 지금은 모두 다 1수준의 번호 모양이 보이고요. 이제 2수준으로 바뀌어야 될 번호들 이렇게 범위 잡아서 자, 수준 그룹에서 한 수준 감소 단추 누릅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3, 4번도 범위 잡아서 한 수준 감소 누르고요. 이번에는 각 수준별로 문단 모양을 변경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1수준으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전체 범위 다 잡고 문단 모양의 단축키는 Alt T입니다. 조건대로 1수준일 때는 왼쪽 여백 20포인트고요. 줄 간격은 180%입니다. 설정 누르고요. 이제 2수준만 각각 잡아서 2수준의 문단 모양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가나 부분 잡아서 다시 문단 모양의 단축키 Alt T. 왼쪽 여백 2수준일 때는 30포인트입니다. 줄 간격은 동일하고요. 다시 또 두 번째 가나 잡아서 Alt T 눌러서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 30포인트 설정합니다. 이제 두 번째 중간 제목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두 번째 제목 잡아서 서식도구 상자에서
자, 글꼴은 굴림이고요. 네,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자, 기호 부분 빼고 글자 부분만 잡아서 네, 기울임으로 설정하고요. 자, 한강이라는 단어에만 강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강 범위 잡아서 강조점은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글자 모양의 단축키는 Alt L이고요. 자, 강조점은 확장 탭에 있습니다. 확장 탭에서 강조점 찾아서 네,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 설정합니다. 이제 표 그려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줄수와 칸수를 세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합쳐진 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수와 칸수를 셀 때는 가장 많은 줄의 수, 가장 많은 칸의 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출력 형태의 표는 줄수는 7줄이고 칸수는 4칸이 되겠습니다. 표 만드는 단축키 Ctrl N-T 눌러도 되고요. 입력 탭에서 네, 표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줄수는 7이고 칸수는 4고요. 글자처럼 취급해 체크하고 만들기 누릅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합쳐야 될 칸들을 합치고 내용을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에 네, 2칸 이렇게 합칠 겁니다. 합치는 단축키 M입니다. 자, 네 번째 열도 2칸 합치고요. 자, 적당하게 열 너비도 조금씩 조절을 해준 후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을 입력할 때 열 너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두 줄로 입력되는 게 있다 그러면 출력 형태가 되도록 반드시 열 너비를 조절해서 모양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건을 보고 표 편집합니다. 자, 표 전체 범위 잡은 후에 표 전체 글꼴은 도둠입니다. 글꼴은 도둠이고 크기는 10포인트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셀 배경색 그라데이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줄만 범위 잡아서 셀 배경색 지정하는 단축키 C입니다. 영문 C 눌러서 배경 탭에서 채우기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시작색은 흰색에 끝색은 노랑입니다. 유형은 수평이고요. 자, 조건대로 편집 끝났는데요. 자, 조건엔 없지만 테두리도 출력 형태와 같이 맞춰줍니다. 자, 먼저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테두리 없애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은 후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는 영문 L입니다. 그래서 테두리에서 선을 없앨 거기 때문에 테두리의 종류는 선 없음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에 왼쪽과 오른쪽 없앱니다. 자, 아직 설정 단추 안 누르고요. 맨 위와 맨 아래에 이중선 변경합니다. 테두리 종류는 이중 실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에 위와 아래입니다. 이제 첫 번째 줄 아래쪽 이중선으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줄 범위 잡아서 셀 테두리 단축키 L 눌러서 자, 테두리의 종류 이중 실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에 아래쪽입니다. 자, 이제 표만 조금 아래쪽으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은 후에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저 표 아래쪽에 있는 내용 입력하고 기관명까지 입력하도록 합니다. 내용 입력하고 나면 이제 기관명의 글자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기관명 이렇게 범위 잡은 후에 자, 글꼴은 궁서고요. 글자의 크기는 2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하게고 오른쪽 정렬까지 맞춰줍니다. 이제 장평 설정할 건데요. 장평은 서식 도구 상자에 없습니다. 글자 모양 메뉴에 가야 하는데요. 글자 모양의 단축키 Alt L이지요. 기본 탭에서 장평은 120%로 설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쪽번호 삽입합니다. 쪽번호를 삽입하는 메뉴는 쪽탭이고요. 쪽탭 눌러서 쪽번호 매기기 도구 클릭합니다. 현재 출력 형태의 쪽번호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번호 위치 설정하고요. 번호의 모양은 대문자 ABC고요. 그 다음에 번호 양옆으로 줄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줄표 넣기 체크하고 넣기 단추 누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니까 C라고 표시되는 게 맞지만 출력 형태에는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를 이 페이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쪽탭에서 쪽번호 매기기 옆에 새 번호로 시작이 있습니다. 쪽탭에서 새 번호로 시작 눌러서요. 시작 번호를 2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세 번째 페이지의 문서 작성까지 끝냈습니다. 답안 파일 RT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만일 우리가 시험 보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부터 최종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일 미처 작업하지 못한 게 있다면 얼른 작업을 하고요. 다시 한번 답안 파일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도록 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7회, 기출문제 7회 작업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8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